레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차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우리 증시 정말 부지런하게 달려갑니다. 오늘도 또 윗방향이죠. 연고점 경신 또 경신, 계속해서 기록을 쓰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네, 이제는 기록 경신이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네.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이 쏟아지고 있고요. 게다가 어제 쉬우면 좀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지만 요즘에 우리 증시는 피로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오늘 꾸준히 벌써 4일째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네, 특히나 옵션 만기일인데 별다른 흔들림이 보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대로 오후장까지 잘 흘러가면 오늘도 오후장에 더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죠. 그렇죠? 오른다고 너무 방심해서도 안 되고요. 게다가 예.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막판에 또 맞아요. 수급적인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긴장감을 유지하시면서도 이 긴장감을 즐기면서 오늘장 남은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잠잠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오늘 급등 종목들이 솟구치고 있는데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씩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차례는 그런데 언제 옵니까?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시죠. 네. 0232-8200으로 전화로 먼저 신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쉽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지라도 매수 문의 가능하겠습니다. 신고가는 남의 잔치 같고 네. 또 내 차례는 영영 안 올 것 같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긍정의 기운을 가지고서 신청해 주시면 채택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많은 분들 오셨어요. 프리지아님 오늘도 인사 남겨주고 네. 계시고요. 금수저님 일찍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앵커님들.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해사랑님이 해사랑 태양광을 사랑하시는지 신성 ENG. 이거 오늘 진짜 급등하던데요. 네, 그래서 신청 이렇게 일찌감치 올려주셨어요. 슈팅스타님, 오, 장 괜찮네 하시면서 글 남겨주고 계시네요. 프리지아님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아 할머니, 식사는 하셨슈가?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말투예요? 저는 사투리인 줄 알았더니 하셨슈가? 이게 뭐죠? 미스테리한 말투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돈 세다 잠들고픈 주린이님, 반갑습니다. 장행 상정이님, 네, 반갑습니다. 네, 해뜰러님께서 간밤에 들어와서 인사드립니다. 이른 휴가 변산반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오. 거기 다녀오셨다고. 저희 어제 이 국내 얘기했었죠. 휴가지 얘기했었는데 변산반도도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해뜰러님 좀 알려주세요. 네, 평온한 삼님, 굿모닝입니다. 모닝인가요? 모닝 시간은 약간 지나가지 않았나요? 뭐 사람마다 근데 모닝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모닝일 네. 지금 일어나셨을 수도 있겠다. 예. 자, 그리고 후리지아님,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곱게 빗은 박상정, 반짝이는 눈망울이. 그래요. 상정의 꽃잎만 보면 웃음이 예. 나고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어떤 노래? 이게 노랫말이었군요. 이게 밤새 맑은 게. 플립처럼. 뭐죠 이게? 이 노래 제목 좀 알려주시죠. 이게 단발머리 아니에요? 이게 단발머리예요? 그 조용필님의 단발머리 곱게 빗은 아니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단발머리 하면 자꾸 저분을 은문석 배우를 자꾸. 저보다 더 고와가지고 제가 저도 근데 저으면 밀려요. 저 스타일로 네. 기르면 약간 비슷할 것 같긴 하죠? 도전! 저 스타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소화가 안 돼요. 예. 자, 그리고 행운의 여신님, 이종대님 와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띄워주시죠. 오늘은 피자입니다. 피자. 왜 피자일까요? 먹는 피자, 점심 식사 시간이니까. 그렇죠. 음식, 피자. 예. 그러면은 이제 보기에 슈퍼 콤비네이션, 하와이안, 나폴리, 요런 피자. 그런 랭킹을 준비를 아닙니다. 하셨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걸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셨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7월 10일이잖아요. 예. 7월 10일이 브라질 상파울루의 피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자를 가지고 뭔가를 해볼까 하다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볼까요? 자, 주름 피자 특집입니다. 주름 펴자. 그냥 펴자. 용인해 주세요. 주름 피자 특집으로 얼굴에서 이 시술을 하고 싶은 부위, 피고 싶은 부위, 그러니까 리프팅 시술을 하면 뭐 어디 하고 싶어요? 리프팅 이 시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예. 참고로 지난해 12월에 리프팅 전문 기관에서 설문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얼굴에서 피고 싶은 부위를 질문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저기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 항목 있지 않아요? 어떤 5가지 중에 뭐가 눈에 들어오세요? 얼굴 전체. 그렇죠. 당연히 얼굴 전체 아닙니까? 그- 라고 생각하실 수도 네. 있는데 여러분
이 시술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아, 그거 감안해야 되는군요. 비용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 비용 감안해서 그래서 얼굴 전체로 하면은 생각보다 시술의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위를 콕 집어주신 분들이 꽤 많았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참고로 4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4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는 사실도 같이 감안해 주시고. 네, 그래서 보기에는 팔자주름, 여기 네. 팔자주름 요, 있고요. 여기.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얼굴 전체, 그리고 V라인, 네. V라인이 있습니다. 심부볼은 여기 여기. 굴독살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입가주름은 말 그대로 이 여기. 주변에, 입 주변 주름. 저희가 이게 뭐 하는 건가요? 마치 예. 상담하러 오셨어요. 예, 하는 것 그 같습니다. 실장님을 만나 뵙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 랭킹도 다소 좀 엉뚱하긴 하지만은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 전체, 입가주름, 팔자주름, 심부볼, V라인까지 이렇게 네. 한목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생각들 한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리프팅은 전혀 딴 나라 얘기 같이 느껴지실 만한 이분도 리프팅 고민이 있으실지 한번 얼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한 분이시죠? 네, 토마토 증권통의 젊은 피잖아요.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전문가님은 리프팅 관심 없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라도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리프팅 했을 때 요 부위 하면은 효과가 좀 많더라. 뭐 어머님이 될 수도 있고 누님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들은 얘기라도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어디부터 하고 싶으실까요? 사실 이제 제가 하고 싶지는 않고요. 역시. 저도 제가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시장성이 최근에 이제 피부 미용이라든지 필러, 보톡스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어디 범주가 가장 많이 쓰이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근데 제가 또 이거 다 얘기하면은 정답 공개라고 앵커님들이 말리실 것 같아서 네. 네. 제가 관심 있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턱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부위죠. 네. V라인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눈치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의견이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설문조사 결과마다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랭킹 주제 이 답에 대해서는 이 전문가의 의견을 여러분 참고만 해보세요. 네. 여러분 각자 의견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되니까 네. 뭔가 좀 피부도 흘러내리는 것 같고 해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고민이 많으신지 저 여기 하고 싶어요 이런 거 막 써주시고 그래요. 계시는데 좀 어.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실제로 이 행운의 여신님 네. 아니군요. 우사랑님이 V라인이라고 정확히 딱 짚어주셨고요. 네. 행운의 여신님께서는 V라인은 피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름 피자 특집입니다. 네. 주름들. 혹시 상정의 코는 어디가 제일 신경 쓰이세요? 저 얼굴 전체. 예. 저는 진짜 딱 보자마자 이게 저는 1등이었거든요. 네. 팔자주름. 어. 제가 30 성형 거 괜찮은데요? 없는데? 근데 30 초중반부터 네. 이게 한 번 눈에 들어오니까 자꾸 이쪽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얼굴 볼 때마다 이 주름만 자꾸 보여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도 그것만 보는 거 아세요? 팔자주름 저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 그것만 볼까봐. 아, 그렇군요. 제가 또 오늘 이 자충수를 뒀군요. 그래요. 자, 예. 어쨌든 이렇게 제 의견까지 남겨드렸는데 네. 여러분 다양한 의견들 이봐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얼빡샷. 네. 이거 카메라 언제 줌 들어올까봐 이거 걱정돼가지고 방송 못하겠네요. 네, 바로 종목으로 저희 분위기 예. 환기 좀 시켜볼게요. 첫 번째 종목 상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성 ENG 급등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다 떨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또 뭔가 좀 결정을 하셔야 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해사랑님이 올려주신 이 종목 사신 가격이 2,670원, 비중이 10%인데 오래 보유를 하셨대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오래 보유하셨는데 이제 좀 올라오는 구간 아직은 매수가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예.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목표가는 2,800원 가능할까요? 물어보셨는데 김근우 전문가님 의견 어떠신가요?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지금 가격만 보더라도 이게 어제 오늘 산 종목이 아니죠. 자, 근데 약간 아쉬운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2,800원의 목표가를 두고 우리가 꾸준히 홀딩을 하려면 사실 가장 좋은 건 실적이라든지 또는 이 실적과 연관되어져 있는 모멘텀이 발생할 때가 가장 좋아요. 근데 지금 신성 ENG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거는 사실은 실적이랑 거의 무관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한 해 실적 보게 되면 많이 줄었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적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주로 하는 게 이제 반도체 클린룸이 국내에서 점유율가 가장 높은 기업이에요. 바로 반도체 클린룸 타겟으로만 해서 점유율이 60% 이상이니까
사실상 그 분야에서 원톱인데 반도체 캐펙스 자체가 많이 줄어 있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클린룸처럼 좀 소비의 형태, 그 비용의 형태의 투자는 좀 더 많이 줄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신성 ENT 같은 경우를 끌고 가려면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경향도가 좀 짙어져야 돼요. 왜? 신성 ENT는 반도체 중에서도 완전 후발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지금은 선발 반도체들을 움직이고 있는 시즌이니까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왜 올라가나요? 라고 물었을 때는 지금 이 신성 ENT가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비트코인, 코인, 스테이블코인 이쪽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이 뜨거운 열풍에 있는 지분 투자를 가지고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본업이랑 거의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게 모멘텀 받고 있는 거고 코인주들이 이제 순서대로 순환매가 발생하니까 신성 ENT 같은 애들이 이제 같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띠는 건데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저점 대비해서 신성 ENT는 이 2,600원 평단에서 지금까지 끌고 가기에는 사실 아직도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요 한 2년 3년 더 기다려도 돼요 하신다라면은 그동안 이제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기회비용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올라가고 이제 급등이 한 번 더 붙어줘서 한 2,200원 정도 구간 되면은 그냥 손실을 좀 줄이고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지금은 전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증시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나 우리 증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또 하나는 이걸 정부 단위로 거버넌스로 대놓고 밀어주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신성 ENT 같은 테마성 종목, 후발성 종목 말고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을 잡게 되면은 앞으로 기대값이 굉장히 커진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놓치고 얘한테 이제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것 자체가 손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성 ENT처럼 개별주보다는 주도주로의 관심을 좀 돌리시라라고 먼저 조언을 드리고 싶고 가격은 2,200원까지는 이제 열려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좀 기다리셨다가 손실을 줄이고 나가는 방안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하신 가격까지는 약간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최대한 좀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그래도 예전에 한참 안 좋을 때보다는 나아지고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서 조금 더 이 매도 조금 더 손실폭을 줄이실 때 매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채팅창 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얘기가 역시 또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입가주름 얘기가 언급이 많이 되네요. 행운의 여신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같이 식사한 언니도 입가주름이 엄청 스트레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추풍령님도 안녕하세요. 입가주름이요. 라고 거의 자기소개하듯이 입가주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후리지아님 당연히 얼굴 전체 아닌가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시술을 고려할 때는 비용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 전체를 가기보다는 특정 부위를 짚어주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점도 같이 감안을 해주시면 저희 좋겠어요. 후리지아님은 리치 언니여가지고. 네. 아, 그렇군요. 리치 언니. 다 해버리지 네. 뭐, 이거죠? 예. 그리고 존님께서, 존? 네? 존? 존. 네, 예. 존 콱님께서 팔자주름 저도 네. 갖고 싶은데 아프다고 해서 고민만요.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아까 우리 제작진이 예. 제 입을 확 주민했잖아요. 예. 그렇게 딱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팔자주름이 문제 아니라 수염 제모를 해야 되겠어요. 뭐 검죽죽하게 자꾸 보입니다. 사실 제가 한 5년 전부터 이 수염 제모를 해보려고 했는데 예. 이게 그거 혹시 아세요? 제모하고 며칠 동안은 면도를 하면 안 돼요. 저는 제모를 이게 막 제가 면도를 할 일은 없어서요. 그래서 계속 예.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이게 한 번 하면 시술을 한 10번은 넘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10주 동안 주기적으로 면도를 못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방송 나올 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상담받고 왔는데 고민만 하다가 결국 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밍아웃 이렇게 제모밍아웃을 그렇죠. 하시고 나서 저희가 이제 양해를 해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네. 왜 이 얘기하냐면요. 나중에 혹시나 제가 방송 중에 이거 좋지고 왜 면도를 안 했어? 라고 이렇게 티가 나는 모습이 보인다면 네. 제가 레이저 제모 치료를 하고 있다는 그 방증이 되겠습니다. 사실 회사 다니면서 네. 이렇게 시기를 길게 잡는 시술들이나 이런 걸 하기가 힘든데 맞아요. 다들 한 번쯤은 다들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오늘은 피보미늄 의료기기 쪽인가요?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수요가 많구나. 그럼 이 종목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까지도 연결시켜 볼 수 있으니까요. 예.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튜브 나비님의 종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요즘에 참 핫했던 종목이죠. 아톤입니다. 매수 가격은 9,517원. 아무래도 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수익 내고 계세요? 예, 지금 10,000원을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네. 10%를 들고 계시는데 사실 이 종목이 얼마 전에 보면 5,000원 단에서 14,000원 가까이 정말 단기 폭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잠깐 숨 좀 고르다가 또 윗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될지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아톤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톤이라는 기업은 사실 이제 핀테크 중에서도 보안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 지난주 초반부까지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 강했었죠. 물론 지금도 완전 죽은 건 아니고 개별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첫 번째 결제 시스템 가지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 두 번째가 결제 시스템 안에서 보안 기업들이 가장 수혜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원화를 기준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정책화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사실 제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항상 드릴 때 이야기 드리는 것이 국내 시장을 염두에 두고 국내 스테이블코인 정책으로 모멘텀 받는 것보다 결국 미국장 스테이블코인의 모멘텀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항상 이야기 드렸는데 그대로죠. 미 서클 내려가면 우리 스테이블코인 주들 내려가고 서클 올라가고 코인베이스 반등하니까 똑같이 올라가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타겟할 때는 국내 모멘텀보다는 글로벌 모멘텀에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되게 잘 사셨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급등주 할 때 쫓아가지 말고 이렇게 눌림에서 공략하셔라 하니까 지금 편하죠. 거의 사자마자 수익이 찍혀나가는 이런 구조로 뛰고 있는 겁니다. 되게 잘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근데 아톤이 지금 받고 있는 모멘텀도 뭐 실적이랑 직접 연관성 있는 건 아니고 테마 색깔이 좀 진한 종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기간 투자에서 쭉 끌고 가는 형태는 아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모멘텀 받고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기회들은 노리면서 타겟하고 노리면서 트레이딩할 기회는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톤은요,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미국에서 크립토 위크입니다. 우리가 지니어스법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3법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논의 시작이에요. 지니어스법은 이제 1차적인 통과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후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 자체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규제 수단이나 규제 기관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시장에 대한 우려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한된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주 논의되는 크립토 위크에서 이야기 나올 것들이 증권으로 포함을 시킬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지점들에 대한 노이즈가 아마 스테이블 코인주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행사들이니까요. 그럼 그랬을 때 아마 미국에서도 서클이나 코인베이스처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반등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국내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부를 타겟해서 들고 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 단기 거래로 타점을 잡다 보니까 얘는 분할로 좀 챙기면서 가야 돼요. 1차적으로 11,000원 정도. 최종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거 신고가까지 홀딩으로 가는 거는 저는 리스크가 높다라고 봐요. 차라리 신고가를 뚫어주면 그 다음 눌릴 때 다시 잡는 게 보다 안정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타점 자체는 굉장히 잘 잡으셨고 매도 타이밍도 단기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긁고 가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점만 잘 챙겨가시면 큰 어려움 없이 수익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시간에 진단을 받을 때 잘 사셨습니다라는 표현은 자주 듣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잘 사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수익 내고 계시지만은 다음 주 초쯤에 그때 좀 정리 의견이고요. 11,000원 1차 목표가, 12,000원 2차 목표가. 중간중간에 수익 낼 때는 일정 부분 좀 챙기면서 테마주의 논리를 적용하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종목 두 개를 챙겨봤는데요.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이야기해 볼게요. 5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라질의 피자의 날이래요. 그래서
주름 피자 특집입니다. 피자, 주름 피자. 아, 네. 민망하네요. 어떤 쪽 주름을 펴야 될까? 어딜 피고 싶어요?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하도 사춘기, 오춘기여가지고 네. 미용에 관심 많으세요, 우리 맞아요. 상호 앵커가. 이 앞자리가 좀 바뀌다 보니까 마음이 좀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 예. 5위 확인해 보시죠. 자, 5위는 바로 입가주름이었습니다. 입가주름이 일찍 나왔네요. 예. 아까 그 채팅창에도 바로 언급이 돼서 네. 입가주름이 순위가 높은가 했는데 실제로 저 설문조사에서는 5% 정도 응답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네. 저는 이 입가주름이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네. 한 10년 넘게 제가 빨대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왜냐면 컵에 이렇게 립스틱 잡고 남고 그런 게 싫어서 예. 한 회사 다니면서부터는 계속 빨대를 계속 써왔는데 그게 네. 입가주름이 안 좋대요. 아, 이게 계속 이렇게 오므리고 힘들고 네네네.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뭔가 입가주름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대를 안 씁니다. 이거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 입 모양 이런 거를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네. 어릴 때부터 입술이 좀 두툼하고 이래서 좀 자신 있는 편이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입술이 작아지는 거 아시죠? 얇아지고. 그래서 맞아요. 게다가 요즘 그 트렌드가 입술에 오버립. 주사도 많이 하고 이러잖아요. 입술 필러. 그래서 요즘에 입술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비해 좀 덜 두툼해진 것 같아가지고 신경 쓰는 편인데 빨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예. 이런 시술들이나 리프팅도 많지만은 우리가 생활 습관부터 좀 신경을 써야 맞아요. 되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리프팅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이분이 또 시장 분위기 봐주실 거예요. 네. 정수지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장중 연고점을 경신한 코스피입니다. 어느덧 3,200선도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오늘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술 투자 올라왔습니다. 간밤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1만 2,055달러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가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장중에는 11,570원 선까지 올랐는데요. 현재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4% 상승한 1,4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위에는 UNAI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새내기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3위에는 NHN KCP 올라왔습니다. 스테이플 코인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오늘도 추가 상승이 이뤄졌고요. 갭상승 출발 후에 캔들은 현재 음봉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4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왔습니다. 하반기 풍부한 모멘텀에 주목하면서 증권사는 목표가를 92,000원으로 150%가량 상향 조정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주가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5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미국발 훈풍에도 삼성전자는 현재 강보합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반면에 6위에 위치한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발 훈풍 속에서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9만 1,500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4% 가까운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7위에는 한컴위드 올라왔습니다. 금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이며 6,090원 선까지 경신했는데요. 이후에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현재는 5,330원 선에서 움직입니다. 8위에는 사이닉 솔루션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상장 나흘째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기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9위에는 이뮨온시아 올라왔습니다. 유한양행의 자회사인데요. 유한양행의 자회사 이뮨온시아가 이번에는 림프종 치료제 임상 이상 성공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뜨겁게 받으며 현재도 20% 넘는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0위에는 미래반도체가 올랐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서 엔비디아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하며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19,920원, 2만 원 목전까지 올라갔지만 현재 윗꼬리를 길게 달고 17,6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11위에는 신성이엔지 올라왔는데요. 역시 오늘도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12위에는 알테오젠이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이전을 기대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장중에는 45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13위에는 부국증권이 올라왔습니다. 자사주 의무소각 법안 기대감 속에서 오늘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윗꼬리와 아랫꼬리 모두 길게 달았습니다. 14위에는 제주반도체 올라왔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꼽히는 제주반도체는 오늘 장중에는 16,650원 선까지 올라갔는데요.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더뎌지면서 현재는 2%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15위에는 롯데지주 올라왔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에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롯데지주는 자사주를 32.51%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모조리 반납하면서 약보 압세해 보이고 있습니다. 16위에는 제주은행 올라왔습니다. 디지털뱅크 전환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상품권 출원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17위에는 휴림 로봇입니다. 3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로봇 개발에 나서면서 물류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18위에는 하나생명 랭크되었습니다. 저 PBR의 자사주 비중까지 높아서 주주 환원 강화의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4거래일 연속 상승합니다. 이어서 19위에는 이수페타시스 올라왔습니다. PCB 관련주로서 오늘 엔비디아발 훈풍을 그대로 받았는데요. 장중에는 62,400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는 56,700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20위에는 흥국화재 올라왔습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제약바이오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리가켄바이오가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유예일 뿐 200%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국내 제약업계에는 그래도 긴장감은 감돌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주가 상승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주의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도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에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죠. 자,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주의 전략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짧게 요점만 좀 말씀드리면 저는 저런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많이 샀습니다 라고 결론을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지금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 국내 언론에서는 이제 해외 언론에 있는 것들을 거의 퍼와서 그대로 올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아요. 이 200%에 대한 의약품 관세는 국내라든지 또는 뭐 미국 입장에서 해외에 있는 기업들한테 타겟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빅파마들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했기 때문에 빅파마들이 자국 내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걸 압박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지 다른 나라에 타겟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관세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펜타닐 관세가 있었고 징벌적 관세였죠. 두 번째는 상호 관세가 있고 세 번째 품목 관세입니다. 상호 관세 같은 경우 지금 4월 초에 해서 이제 일괄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면서 유예를 진행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냐면 다른 국가들이 이걸 협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꺼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도 그 협상에 맞춰서 카드를 꺼내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딸려 들어가 있는 게 품목 관세예요. 그래서 반도체나 바이오, 자동차처럼 개별 관세가 시장 영향도가 큰 품목 같은 경우는 국가 단위로 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상호 관세랑 결과치가 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의약품 관세 200%를 갑자기 협상 카드로 미국이 개별 국가들한테 꺼낸다면 애초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해외에 있는 뉴스거리를 국내로 가져오면서 발생하는 좀 아쉬운 지점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정보 전달이 좀 아쉽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가 하는 최근의 발언들로는 거의 영향도가 없을 거고 앞으로 이제 관세 협상에 따라서 결과치가 좀 갈라질 것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시밀러 기업이라든지 CDMO, CMO 기업들은 영향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사실 영향도가 크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CDMO, CMO 기업들이 그럼 이 노이즈 속에서 수주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면은 글로벌 기업들도 국내 기업들도 리스크라고 판단을 할 텐데 실제로 빅파마 기업들이 수주권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바이오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유추하는 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오늘 잘 올라가는 리가켄바이오나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나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제가 많이 좀 강조해왔던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기술을 가지고 거래를 한 형태죠.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미국과의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진행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을 하는 것에 대한 품목 관세에는 아무 영향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좀 구분을 하는 게 좀 필요한 영역이고 지금은 노이즈가 많다 보니까 섹터 안에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때라고 저는 봐요. 지금 바이오 종목들은 하반기에 어차피 미국의 금리 인하가 도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뿐 아니고 미국에 있는 빅파마 기업들도 주가가 바닥치고 올라가는 구조를 최근 일주일 반 정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랬을 때는 국내 바이오테크들이 미국의 빅파마를 따라가는 경향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똑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의 움직임은 예상된 결과였고 싸게 사신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의견 들어봤는데요. 지금 게시판에 호돌이님께서 김구은 네. 전문가님 강조하셨던 바이오주들이 제대로 길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피고 기피자. 오늘 또 피자 특집이어가지고. 야, 이렇게 제 기피자.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장난을 다들 받아주시니까 이거 예. 얼마나 대단한 그 마음씨입니까? 그러니까요. 제약바이오 화이팅 하셨는데 오늘 좋아요. 확실히 좀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딸기마토마토님 바이오니아 그리고 주피터님은 알테오젠 종목 진단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약바이오 네. 신청 많네요. 그러면 그 중에서 왜요? 어떤 것도 보셨어요? 피자하다가 병역 기피자요? 무슨 말씀이세요? 육군병장 유창호입니다. 예, 대한민국 예. 육군을 빛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 댓글 쓰신 분이 토마토 증권통 내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이거 역시. 이 시청자분들이 잘못하면 이거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최대의 적은 내부에 있다는 거. 아, 좀 이거 안 이따가 됩니다. 옥상에서는 또 만나야겠어요. 병역 기피자라뇨. 제가 예. 그 3야전 수송교육단에서 육군 운전병 교육을 담당했던 운전병 조교 출신입니다. 아유, 또 군대 얘기 시작하면 밤새겠어요. 정말 밤새게 할 수 있는데 이거 풀어봐요. 바로 종목 진단 예,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예, 다음번 종목도 제약 바이오에서 골라봤습니다. 슈토리님께서 올려주신 SK 바이오팜 이 종목도 오늘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리셨대요. 사신 가격이 96,200원, 비중은 12%입니다. 이제 조금 수익인데 언제쯤 익절해야 될까요? 하셨어요. 이 종목을 지금 5%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98,7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SK 바이오팜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김구은 전문가님. 이거 많이 기다리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많이 기다린 건 아닙니다. 이거는 한 두세 달 정도 기다리신 거잖아요. 주식 투자에서 그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더 빠른 수익만 챙기려는 전략들만 필요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많이 짊어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생각을 조금 러프하게 가져가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SK바이오팜은 좋은 기업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여러 차례 이 랭킹쇼에서도 그렇고 많이 좀 강조했던 종목인데 지금 보면 SK바이오팜이 이제 작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흑자 전환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실적이 엄청 좋았죠.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도 엄청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 앞으로 좋을까요 하면 앞으로도 엄청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게 이 SK바이오팜은 사실 매출의 80%가 이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존한다기보다는 국내에선 거의 유일해요. 자기가 임상해가지고 미국에서 승인 받고 팔고 있는 신약이 거의 유일한데 이 또한 사실상 해당 약품 경쟁사들 대비해서 가장 잘 팔리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투약 횟수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투약 횟수가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라서 매출 발표하기 전에 분석 단계에서는 투약 횟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 폭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 2분기도 무난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번 2분기보다도 올해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SK바이오팜이 엑스코프리에 대한 실적 증가 추이는 지금 파이 자체를 많이 집어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데이터가 워낙 좋다 보니까 파이를 더 많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사들 대비해서 성장폭이 상당히 또렷해지고 있고 다른 경쟁사가 잡고 있었던 예를 들어 뇌전증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약을 쉽게 바꾸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뇌전증 치료제가 비슷한데 이 약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썼던 약에 대비해서 영향도가 좀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는 다른 약을 쓰는 환자들 대상으로도 약을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상태예요. 저는 이런 종목은 쌀 때 사가지고 가져가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 임상도 나올 것들이 많죠. 그리고 엑스코프리가 이제 세노바메이트인데 세노바메이트 물질로 파이프라인도 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지금 이제 부분 발작, 완전 발작에 대해서 각각 따로 임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별개의 임상 데이터도 앞으로 하나씩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파이프라인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고 좋은 약을 가지고 약에 대한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경쟁해서 승리하고 있는 쪽인데 계속 다른 영역까지 늘려나가게 된다라면 매출 파인에서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이런 방식으로 증가시켰던 신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머크의 키트루다가 이런 방식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했었습니다. 저는 엑스코프리를 팔고 있는 SK바이오팜이 앞으로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지닐 거라는 건 거의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주가라는 거는 섹터에 속해 있고 섹터가 움직이고 A가 움직이면 또 B가 움직일 때가 있고 이렇게 순환이 돌다 보니까 지금은 좀 쉬고 있지만 실적 시즌 끝나고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 분위기도 좀 나와주고 바이오 섹터가 오늘처럼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 그려줄 때 SK바이오팜도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어떤 얘기 드리고자 하냐면 그냥 들고 가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기간으로 가져가세요. 가격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그럼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 경험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그냥 홀딩으로 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얘기하셨는데 김구은 전문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각으로 이 하반기까지 보시는 게 어떨까. 오래 기다린 만큼 또 수익도 많이 내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섣불리 좀 짧게 정리를 하기보다는 좀 더 여유 있는 시각에 큰 열매를 따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슈토리님 진단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많이 네. 기다렸어요. 물타기에서 단가 낮춰가면서 기다린 거예요. 라고 사연을 또 보충해서 맞아요. 설명해 주셨네요. 네. 아무쪼록 그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리얼님과 후리지아님, 슈팅스타님께서 지분율을 높여주고 계시는데 슈팅스타님과 후리지아님은 오늘 아주 쏠쏠하게 수익을 좀 챙겨 보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이 기운을 같이 나눠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피자, 주름펴자 특집으로 이야기 나누고 계시는데 예. 어떤 뭔가 시술보다는 이 행운의 여신님께서 림프지압을 자주 해주셔도 효과 있어요 하셨는데 저도 이거 정말 강추입니다. 림프지압이면 이 겨드랑이 쪽 이쪽인가요? 그런 거라든지 쇄골이라든지 아침에 저는 출근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뭐 얼굴 이런 데 이렇게 꾹꾹 누르고 있어요. 오, 그래요?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기분상으로 효과가 있다니까. 저는 뭐 누르는 건 아니고 아침에 이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왠지 그 얼굴이 좀 눈이 잘 안 떠지고 이러면 좀 굉장히 보기 안 좋긴 하거든요. 거울 보면서 예. 혀를 쫙 밑으로 내려요. 그러면서 입을 최대한 벌리고 그다음에 눈을 최대한 치켜뜹니다. 거기까지. 굉장히 무슨 것 같아요. 원시 부족 같은 그거 느낌이죠. 뭔지 알아요? 얼굴 요가라고. 쫙 그쵸, 펴면은 맞죠? 뭔가 좀 시원하면서 왠지 뭐 컨디션이 좀 돌아오는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착각인지 모르겠어도.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서당깨님께서 마치 예. 해탈하신 듯 제 얼굴은 고치는 것보다 다시 태어나는 게 빠릅니다. 그래요? 준호님께서는 얼굴 펴봐야 더 커지기만 할 텐데. 예, 아니에요. 우리가 또 관리 또 하고 이러면 예. 분명히 더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뒤에 네. 모실 분이 이종보 전문가께서 오늘은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이따가 제대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평온한 삶님께서 평온하게 주식 투자 생활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종목 보면 알겠죠.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을 16,300원에 사셨고요. 비중 10%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주은행 수익 내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신고가입니다. 오늘 아주 뭐 뽀글등이에요. 예, 거의 뭐 18,000원 부근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좀 내시는데 과연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급등하고 있어서 고민 좀 되실 것 같은데요. 김구현 전문가님 이 종목 대응 전략 알려주시죠. 네, 지금부터는 이제 변동성 영역이에요. 이거는 아까 수지 아나운서님이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뜨겁고요. 스테이블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상표권 출원은 어떤 거냐면 이제 상표권 출원은 사실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 이름으로 할 거야. 이 정도 형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펜테크 기업들 그리고 각종 이제 금융권의 이제 그 증권사들, 은행들 보면은 상표권 출원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할 건데 우리 이름을 다른 사람들은 쓰지 마.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마 오늘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이런 방식으로 진입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결과가 좋아서 망정이지, 이렇게 쏘는 애를 자꾸 잡으려고 들면은 한두 번 성공했던 경험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다 고점에 물리는 겁니다. 이게 올라가도 못 팔고 내려가도 못 파는 자리가 돼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막 위로 10%, 밑으로 10%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저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일단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순환매에서 오늘 제주은행이 차례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기서 추가로 좀 얹고 싶은 게, 이전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김에 어떻게 보는 게 좋냐 하면 좀 더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좀 이해상충적이죠. 결과론적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결과가 좋게 나왔다면 홀딩해 볼 만한 건데, 지금 왜냐하면 상방으로 이미 열어버렸고 열리는 게 좀 더 열릴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는 게, 오늘 움직이고 내일이랑 모레 이틀 정도 쉴 수 있어요. 그 다음 다시 가는 구조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들 관련주들이 대부분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 중이어서 부담을 좀 내려놓고 홀딩해 볼 만한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얘는 2만원 위까지 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2만원 위까지 보자로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그냥 지금 고점 만들고 여기서부터 꺾이잖아요. 그럼 수익을 좀 반납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위로도 열고 보려면 밑으로도 열린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트레이딩의 어느 정도 기본의 영역인데, 그래서 하여튼 2만원 정도의 목표를 보고 내려오게 되면 17,000원 이탈하면 수익을 좀 내려놓더라도 챙기고 나간다로 가는 겁니다. 사실 근데 지금 자리는 원래는 홀딩해서 가져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고가 트라이를 하게 되면 짧게 거래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근데 다만 결과론적으로 기다리고 보니까 잘 올라가 줬기 때문에 추가로 러프한 전략 하나 정도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제주은행이었고요. 여기서 더 윗방향 2만 원대까지의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수익 제대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김구루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구루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피자, 주름 피자 해가지고 네. 또 어떤 부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게다가 이 리프팅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또 시장 투자하시면서 하나둘씩 공부해 나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5위는 입가 주름이었는데, 그렇다면 4위는 뭘지 랭킹 확인해 보시죠. 자, 4위는 바로 네. 신부몰이었습니다. 여기. 굴독살. 12% 득표를 하게 됐네요. 네.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얼굴 전체와 V라인 그리고 팔자주름입니다. 당연히 얼굴 전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술을 고민하는 설문이기 때문에 얼굴 전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게 무조건 1위는 아닐 수가 있다는 점도 네. 같이 말씀을 드리죠. 힌트를 좀 드린 겁니다. 네, 이 얘기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 지금 이분이 벌써부터 보이콧을 네. 게시판에서 외치고 계시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오늘 이 저희 남은 시간 진단은 이분께 달려있기 때문에 얘기 잘해야 됩니다. 만나볼게요. 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목 전문가님 남은 시간 또 종목 진단 해주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은 합니다. 이종복입니다. 안녕은 합니다. 예. 전문가님, 시술 관심 없으세요? 저건 뭐 아예 관심 없어요. 아, 하셔야죠. 관심 한번 가져보시죠. 오늘 기회로 네. 해서. 왜 꼬시는겨 승부욕 생기게. 아니, 머리도 이쁘게 하시면서 이거 여기도 때를 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요? 그럼요. 아니, 근데 제가 화면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지 예. 전문가님이 주름이 별로 안 보이세요. 주름이 별로 없어요. 본인 등파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을 안 하시는 겁니까? 주름이 없으셔서?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우리 또 김복만 전문가가 나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형님은 주름이 없으셔요. 맞아요? 그게 아니고 형님이 아니고 원래 김복만 전문가가 나보다 한 살 많아요. 그러시군요. 뭐야 그럼 내가 오늘 뭐 나이 뭐 더 많이 보이는겨? 아니, 그 이름을 나 평소 그냥 부르시니까. 종목 진단도 안 해버려. 그냥. 평소 이름을 부르시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아유. 우리 김복만 전문가하고 우리가 산에 댕길 때 연예인도 50이 넘어가면은 이런데 주름이 있는데 그럼요. 이종복님은 그런 게 없어 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 부러워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냥. 몰라 그냥 뭐 주름이 안 생기는 거 어쩌라고, 나한테. 자, 그러면 주름 안 네. 생기는 우리 이종복 전문가께서 해안을 딱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유채호 예. 앵커가 얼굴 전체 그 비용, 아까도 나는 이게 딱, 이거 얼굴 전체야, 이건 당연히 얼굴 전체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비용을 얘기하니까 이제 갑자기 팔자주름이 이거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V라인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V라인을 원하지만 피고 싶은 건 팔자주름일 것 같긴 한데,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유창호 앵커. 이거 예. 유창호 앵커가 낸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토마토 페리 첨서부터 그냥 종목 4개씩 묶어주세요. 이거 오. 얘기할 때, 제약주는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 했고, 여기서도 했으니까. 근데 제약주,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AI 로봇은 5개씩 묶어도 되고, 지주사나 이쪽은 2개 정도씩만 얘기하고, 예. 내가 유창호 앵커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좋습니다.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4글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영어잖아요. 영어가 좋아요? 아니면은, 그죠? 예. 아, 영어보단 한글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대한민국 당연히 사람이죠. 팔자주름이, 1등은 팔자주름이겠지. 피고 싶은 건 당연히 팔자주름 아니겠습니까? 그쵸. 2등은요? 2등이 V라인, 2등이 V라인. 네. 그 다음에 3등이 얼굴 전체.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팔자 근데 주름을 목소리가 좀 1등으로. 그러네. 영어가 좀, 요새는 영어 별론가요, 영어? 아, 그것도 그렇지만 이 시간에 전문가님이 종목 진단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주식으로 팔자를 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팔자주름 1번은 맞는데 2, 전문가님 3등도 팔자 맞추고 펴주시는 싶어서. 분이잖아요. 예. 2등은 부담 없이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그냥 부담 없이 예. 그냥 V라인으로 갈게요. 피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팔자 주름보다 우리 신세 팔자를 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1등, 2등, 3등까지 추측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예. 또 하나. 말씀해 주시죠. 빨리 2222면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제약주 2개, 지금 당장 사도 되는 제약주 2개, 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을 반도체 2개, 오.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을 예. 2차전지 2개. 와. 오. 아니, 6개요? 여러분들 여섯 개 일도 아니지. 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빨리 주변에 일가 친척, 친구들 다 불러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222명까지 채워지면 아유, 금방 하죠. 당장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6개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2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까지 여러분 빨리 모여주시면 오늘 달성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자, 부지런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지금 양봉요정 김양봉님께서 전문가님의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전문가님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막 종목도 막 공개를 해주신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사이에 센스 있는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채택이 됐거든요. 그럼 제약바이오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와, 듬직한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일단은요, 청도반신님의 종목은 코스닥 1위죠. 알테오젠입니다. 이분 좋은데요? 374,900원에 매수하셨고 11%. 지금 알테오젠은 수익을 꽤나 챙겨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뚜비님께서도 코스닥을 대표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펩트론 남겨주셨습니다. 193,000원에 이번에는 비중이 좀 제법 있어요. 네. 30%를 보내주신 상황입니다. 펩트론은 매수가가 현재가 부근입니다. 최근에 조금 내려갔을 때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예.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수자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161,500원. 요즘에 좀 무겁다 싶었지만 그래도 수익 잘 내고 계시죠. 맞아요. 비중이 꽤 되세요. 35%. 20만 원 언제 갈까요? 목표가가 20만 원이신가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초록지구맘님께서 올려주신 HK 이노엔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 36,500원, 비중이 5%, 중장기로 보신대요. 조금 더 살까요?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4종목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니까요. 와, 이거 처음서부터 이게 제약주가 이토마토 페리 좀 그죠? 좀 밑에 있거나 이런 거 줬어야 되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알테오젠이 펀더멘탈은 신약이나 펀더멘탈은 이런 거 좀 삭제할게요, 여러분. 한 4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지난 5월 말 타이밍에 물어봤을 때
박스권으로 놓고 보고 추가 매수까지 얘기하고 바로 했던 바로 대표적인 주식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이 정도 기세면 신고가 뚫어오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 매수 가격은 기가 막히게 여기서 눌리고 나서 움직일 때 샀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쉴 수 있는 위치에 오긴 왔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보통 가격이 이 주식이 45만 9천 원이 고점이니까 지금 44만 7천 원이고 그러면은 보통 45만 원에서 47만 5천 원 부근이 이제 단기적으로 그쪽으로 쐈을 때 좀 챙기는 자리. 그죠? 45에서 47만 5천 원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이제 중기적으로는 이제 이 정도 기세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5자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알테오젠이 최종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기 목표가가 요런 거는 이제 미스터 진단에서 오늘 2220이라고 했어요, 내가? 잘못 얘기했는데 2500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어요, 이거. 그렇다고 주소 담을 수도 없고. 자, 알테오젠 45에서 47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단기 저항받을 만한 위치.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50만 원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고 요거 뭐 미스터 진단에서 들어오면 내가 마음속에 목표가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뭐 50만 원대에서 멈추겠습니까? 숫자가 조금은 더 바뀔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래요.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대신 이 말 듣고 막 추격 매수는 하지 않기를 권장할게요. 근데 펩트로는 조금 급이 달라요. 이거는 변동성이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변동성이 너무 높은 위치입니다. 이거 물어본 분. 내가 봤을 때는 한 20만 7천 원에서 22만 원 언저리로 22만 원까지 무조건 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20만 7천 원 위쪽으로 갈 때 비중을 줄일 만큼 줄이고 나머지를 가시되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주식을 추천해 줄 수도 있어요. 2222에서는 좀 거시기 하고 미스터 진단에서 제약주 뭐 요새 뭐 날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일반인들이 추종하기에는 조금 변동성이 있는 걸 좀 알고 하라. 대신 뭐 이거 뭐 밑으로 죽을 확률은 떨어지는데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만은 좀 체크 좀 하세요. 비중도 많고 조금 위치가 높아요. 신고가가 가능하지만은 강하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다. 아시겠죠? 요 얘기 좀 해는 거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느낌적으로 이거 싸게 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긴 해요. 여러분. 이게 지난 미스터 진단에서 이 시청자 공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안 보여줘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종목이가 셀트리온을 찾아 놓으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안 찾아놨을 수도 있는데 셀트. 그죠? 그냥 미스터 진단에서 요 정도로 그냥 명품이고 그냥 더 가져가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은 요게 내 기억으로는 시청자 공약으로 들어갔습니다. 25만 원 정도 뭐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기한 기억이 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번 주에 좀 밀리고 좀 조정받기를 나도 바라는데 이거 한 17만 원대로 오면은 딱 좋은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20만 원 넘어가야 이거 언제 가긴 언제가 갖고 가다 보면은 25만 원도 갈 수 있으니까 대신 35%니까 19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서는 18만 5천 원에서 19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서는 애들 옷 사줄 돈 정도는 챙기세요. 그 다음에 HK 이노엔은 말이 되게 많네. 3만 6천 원 중기로 보고 있고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 타점과 마음속의 목표가 5천 명 채우시라니까. 이거 당연히 추가 매수죠. 숨도 안 쉬고. 대신 여러분 하나만 얘기해드리면은 제약주는 모듬 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제약주는. 근데 내가 여러분들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ST팜이었죠? ST팜. 보면은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ST팜 이쪽에 죽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내가 추가 매수하라고 했던 게 이게 진짜 이런 게 신의 한 수고 이런 게 압권인 거예요. 올 4월 달쯤 어딘가에 아마 있을 거예요. ST팜. 이런 주식이 훨씬 더 일반인들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이런 주식이. 그래서 결론 HK 이노엔 비중 너무 작으니까 숨도 안 쉬고 추가 매수. 기술적으로 내 말 듣고 추가 매수한 것은 47,500원에서 5만원대 가면은 내 말 듣고 한 것은 파시고요. 이것도 한참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모둠 진단은 바로 제약바이오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네 가지 종목을 철저하게 좀 살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종목 진단을 하는 가운데 유튜브 동접자 수는 2,000명을 넘어갔고,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5점이 더 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장중 고점 다 넘겼습니다. 랭킹쇼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옵션 만기일에 네. 뭐 흔들리기는커녕 더 갑니다. 네. 요즘에 한시 구간대만 되면은 이 외국인 수급이나 좋아지면서 예. 현재 코스피가 3,172포인트 그리고 그렇습니다. 게시판에도 선물시장 430까지 가나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 자, 전문가님.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유창호 앵커하고 박상정 앵커 아침에 마켓텐 안 본 거예요. 아침에도 이건 진행자가 수급이 좀 걱정스러운데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건 걱정이 아니지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외국인들 피똥 싼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스터 진단하고 신의 한수에서. 그러니까 시장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빨리 인원 채워갖고 여러분들 종목이나 빨리빨리 그죠? 팔자 고치세요. 시장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전문가님 2,222명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주소 담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까 제약주 네. 2개, 반도체 2개, 2차전지 2개라고 했죠? 그쵸. 맞습니다. 그럼 오늘 한화이글스 3연승 해야 되는겨?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100분만 지금 조금만 더 해주시면은 같이 그렇습니다. 저희 소중한 정보를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와 그리고 이 종목 전문가 그 방송사 그 어디도 하나와 아무 연관은 없습니다. 연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종목들 신청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예. 박경신님께서도 종목 진단 신청해주고 계시고 오순봉님 저도 왔어요 하시면서 주변에 지인분들 더 같이 정말 같이 뭐 식사하고 모여 계시면은 같이 핸드폰으로 좀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모둠 진단으로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또 4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도체와 또 2차전지까지 섞여 들어가는군요. 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원신당님의 종목 미래반도체가 있군요. 좀 가는 듯 하더니 더워서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자리 잡았는지 아이고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네요. 이거 왜냐면요 오늘 20% 급등을 했다가 네. 윗꼬리 걷게 달려 있어서 약간 좋다 말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 가격은 17,500원, 15%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아주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온 거죠, 매수가까지. 자, 그리고 이렇게 미래반도체고요. 두 번째는 또 반도체입니다. YC캠 유리기판의 대표주자죠. 25,000원에 10%. 며칠 전에 좀 수익이었는데 아쉽네요. 유리기판주 종목 변경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요즘에 다 똑같아요. 조금씩 내려오면서 잠잠한 상황. 이제 다시 튈 때가 된 건지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반도체 HPSP를 이숙자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1,200원입니다. 비중 10%고요. 2월에 매수를 하셨대요. 좀 되셨어요. 그럼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추가 매수 지금인지 아니면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지 이 부분 알려달라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2차전지 종목이 네. 지금 세 종목만 가겠습니다. 세 반도체만 종목만? 세 종목으로 이렇게 엮어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전문가님 이 반도체 세 종목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이분도 내가 봤을 때는 랭킹쇼 안 보는 분 같은데, 아니면은 오늘 미래반도체 움직이니까 따라 들어가서 물린 것 같은데, 딱 느낌이. 아마 깜짝 놀라면은 다음부터는 따라다니거나 그러지 마세요. 지금 반도체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종목들 위주인데, 뭐 좀 얘기해주면은, 미래반도체 지금 보시면은 6월 5일 날 14,700원 할 때 이 시간에 진단해 준 거잖아요. 최소 17,500 이상은 올라갈 수 있어 보이고, 거래량과 뭐 이런 거 했을 때는 이자도 얘기는 했으나 지금 14,700원에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런 걸 따라가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은 이 주식
할 어떤 그게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청산시키고 조금 더 밀렸을 때 해보세요. 조금 더 밀렸을 때. 이거는 거래량이라든가 주가 패턴상으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22,000원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닌 게 맞는데 문제는 최근에 올라온 폭이 있어가지고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갈 수는 있으나 16,000원 중반 정도로 눌릴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오늘따라 들어갔다면 일단은 청산하고 다시 매수 타이밍을 노리되 17,000원을 깼을 때. 그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2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요 정도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YC캠 매수가가 25,000원이잖아요. 자, 보세요. 이분은 매수를 한 게 저점 매수를 하긴 했는데 이동평균선의 저항,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지지가 깨진 시점에서 산 거라 흐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시면은 수익이었는데 아쉽다, 뭐 유리기 판주 종목 변경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거지 종목 변경을 고민한다라는 자체가, 이분도 그죠? 내가 미스터 진단하고 이 종목 진단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자부심,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명품이라는 어떤 그런 걸 인지를 못하거나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면 이렇게 조종을 받을 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주는 얘기가 깜이 되는 주식을 하되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이분은 심리적으로 꺾여 있는, 조종을 받고 기술적으로 꺾인 시점에서 샀기 때문에 25,000원 위로 한 며칠 전에 확 올라갔어도 눌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어느 시점에서 또 25,0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게 나는 그냥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이거는 종목 교체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더 사는 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 YC캠 뭐 기술적으로 최소 27,500원, 기술적으로 최소 2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대신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릴 수는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HAP, SP, 이것도 진짜 진단 많이 하는 주식이에요, 이 시간에. 그죠? HAP, SP 3만원. 자, 볼게요. 일반인. 이거 질문한 일반인. 이거 질문한 일반인님은 2만원에서 3만원까지 단기간에 50% 올라갔을 때 따라간 거잖아. 맞죠? 지금이 이 주식이 저점 매수. 아까 YC캠 물어본 분, 이 주식도 지금 그 YC캠 조종받을 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목은 오히려 지금이 이거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게, 이것은 이 61선하고 위치가 HPSP는 단이 더 낮죠? 이런 게 종목 선택 노하우예요. 이 주식은 이토마토 전체한테 얘기해도 될 것 같지만은 이분한테 얘기해 줄게요. 추가 매수입니다. 추가 매수입니다. 그리고 최소 3만원 위로는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대주전자는 느낌적으로 이따가 얘기할 것 같으네요. 일단 세 종목은 너무 간단한데 그냥 5개를 붙여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세 종목은 너무 간단하다, 5종목쯤은 돼야지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가게 되면 다른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한 종목씩 하는 게 사실은 표준인데, 와, 여러분 이종국 전문가가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정말 밀도 있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전문가님. 왜 그러냐면요. 예. 우리 이토마토 페리도 알겠지만 나하고 방송 좀 했을 거예요. 장이 너무 좋고 이미 나는 4월달부터 주식시장은 극상방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뭐 종목 그거 뭐 규칙에 뭐 세네 종목이라고 해서 그죠? 한 번에 세네 종목 해갖고 종목 한 30개씩 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일반인들 네. 돈 벌으라고 방송하는 건데. 예. 이거는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모둠이 가능한 거지,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았으면은 이거 쉽지 않아요. 어쨌든 뭐 시장 좋으니까 내가 최대한으로 능력 발휘 해드릴 테니까 한화이글스 오늘 전반기 연승으로 끝나길 바래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나는 끝. 네.
이렇게 해서 또 한화를 열심히 응원을 하시면서 네. 아니 내가 바라는 건 오직 한화의 그렇습니다. 승리와 네 한화의 우승만을 바라시면서 이렇게 또 종목 진단 열심히 해주시니까 저희가 시간을 약간만 벌어볼게요. 여러분들 네.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제약바이오 했으니까 아마 2차전지 좀 많이 봐주실 것 같거든요. 신청해 네. 주시고요. 그 사이에 2222명, 2222명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약간 랭킹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예. 이쯤에서 3위를 한번 밝혀보도록 하죠. 자, 지금 오늘 주름 피자 특집입니다. 주름 펴자로 해야 될 텐데 그래요. 피자의 날이라서 저렇게 말장난 좀 해봤습니다. 얼굴에서 어디를 피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남아있는 게 지금 팔자주름하고 얼굴 전체 그리고 V라인까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3위는 바로 여기입니다. V라인입니다. 네. 18% 이렇게 나와 있죠. 1, 2위가 그러니까 팔자주름과 얼굴 전체 싸움입니다. 전문가님 일단 3위는 틀리셨어요. 그러니까 유창호 앵커 이거 다 계약된 거죠? 일단은 뭐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예. 이거 내가 오늘 원래 맞추기 싫은 거 억지로 맞춰서 그런데 팔자주름만 맞추면 그냥 만족을 할게요, 여러분. 예, 1등만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뭐 미용 막 이런 거는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네. 나는 화장품주 좋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쨌든 넘어갈게요. 예. 멜컨더 부이님, 내 팔자를 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멜컨더 부이에 또 V가 들어가서 V라인이 생각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종목 진단신 종목 네. 지금도 쏟아지고 있거든요. 부지런히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2222명이 거의 다 됐는데 네. 잠깐 우리 1시간 동안 어떻게 상황이 좀 바뀌었을까요? 종목들 이야기 좀 나누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투자자들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3위에 뱅크웨어 글로벌이 새롭게 올랐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5위에는 리가켄바이오 랭크됐습니다. 관세 회피 기술 수출 바이오주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리가켄바이오는 오후자까지 강세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인 13만 9천 원 부근에서 현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위에 KCT가 올라왔는데요. 역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서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4위에는 아톤이 올라왔습니다. CBDC 구축 경험에 주목하면서 오늘 강세 흐름 보이며 현재 6% 강세로 1,6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5위에 쿠콘도 올라왔는데요. 쿠콘은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면서 현재는 위아래 꼬리를 모두 달았고요. 2% 상승하며 37,6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16위에는 헥토파이낸셜이 올라왔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헥토파이낸셜은 무상증자 결정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는 38,800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위아래 꼬리를 달고 28,350원 선에서 움직입니다. 이어서 20위에는 한국정보인증 올라왔습니다. 역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비은행 기관에 허락해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발언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후장에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강했던 건 바로 반도체주입니다. 오전보다는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되기도 했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에도 반도체주에 훈풍이 닿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대형주와 소부장주에서 우리는 포트 전략을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된 질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죠. 기록을 써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대형주와 소부장주, 이 전략을 좀 어떻게 나눠서 볼 수 있을지 이 얘기 간단히 짚어주실까요? 그리고 예. 저희 2,222명 돌파했어요? 달성했어요. 네. 그래요? 이거 깨알같이 저희가 들어봐야죠. 전문가님이 네. 이 오늘의 미션으로 주셨던 2,222명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의 또 이 종목 보따리도 같이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와, 이거 지금 반도체 대형주와 소부장 구분하고 2222 달성까지 같이 가라는 의미인 거죠? 박상정 앵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와, 그러면 조금 숨 좀 쉬고 우선 반도체 대형주가와 소부장가는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 하이닉스
이게 지난번에 김수경 앵커가 있었을 때였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보면은, 보세요, 여러분. 와, 돌았네요. 뭔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항복하지 않습니까? 얘기했죠, 여러분? 이자들, 선물 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파산당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사야 돼요. 기관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외국인들 선물 매도로 나왔을 때 기관들은 사면서 지수를 계속 올려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수가 더 세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신의 한 수에서 계속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해도 기관이 매수하면 올라가고, 만약에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면 손절매기 때문에 쏜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하고 곁들여서 보면, 보세요, 여러분. 하이닉스는 반도체 대장이고 엔비디아 향이지 않습니까? 네, 주식시장에 신고가를 열었으니까 하이닉스도 결국 이제 30만 닉스를 넘을 거예요. 그러면 32만 5천 원에서 35만 원까지 추세적인 대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가면 삼성전자도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가 먼저 30만 닉스 돌파하는 쪽으로 가면서 하이닉스가 셀 것이고, 삼성전자는 조금 눈치 보고 있다가 하이닉스가 또 살짝 눌릴 때 삼성전자도 결국은 6만 5천 원 넘는 건 일도 아니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도 7만 원 언저리까지는 그냥 끌고 가는, 삼성전자를 관심 갖는다면은 지금부터 이쪽이 매수 영역인데, 삼성전자는 기대 수익이 떨어지고 조금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형 주가는 좀 추세적으로 조금 길게 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고, 소부장은 말 그대로 한 서너 가지 섹터로 나눠지는데, 이오 테크닉스처럼 하이닉스 향의 HBM이 지금은 잘 가고요. 그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질문할 때는 좋은 얘기는 해줘도 내가 추천은 잘 안 하거든요. 요거는 내가 사랑하는 한화 이글스 그 한화 비전하고 한미반도체는 약간 거꾸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노이즈가 있을 때는 매수 추천은 안 해요. 이왕이면 둘 다 잘 가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요점은 반도체 소부장단은 HBM 유하고 레거시 유하고, 아까 어떤 분이 물어봤던 유리기판 유하고, 그 다음에 삼성 EUV나 이런 거 관련주가 있는데, 원래 어제 신의 한 수에서 미스터 진단 시청자가 차면 내가 반도체 쪽에서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을 초송으로 추천해 줄 수 있다 하면서 미스터 진단에 많이 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벌써 한 번은 튀었거든요. 반도체 네 그룹으로 나누되, 그 종목들도 그냥 지금은 거래량이라든가 어떤 이 패턴이 강력하게 갈 수 있는 패턴은 아니지만은, 하이닉스가 튀고 삼성전자가 튀면요, 반도체 소부장은 기대 수익이 더 커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네 가지로 구분해서 골고루 보되, 지금 가장 단기적으로 잘 가는 것은 HBMU,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되게 선호하는 쪽이 그 칩 관련주하고 요쪽이거든요. 그쪽이 가면 순간적으로 급등할 수 있어요. 그 이응직 랜드하고 가온칩스류가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칩 관련주도 AD 테크놀로지는 이제 뚫고 가고 있거든요. 거래가 싫으면서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드리면, 반도체 불과 한 달 정도 전에는 주문 실수에도 먹는다고 했고, 이 시간에 반도체 소부장만 안 간다고 해서 내가 내 입으로 직접, 그것도 지금 찾기는 좀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 잘 가고만 있구만, 뭐가 안 간다고 종목을 잘못 잡아놓고 하면서 내가 한마디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좋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2222 기념으로 얘기해 드리는데, 시청자분들 이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종합이 3100인데 지금 우리 랭킹쇼 실시간 2222 이거 부끄러운 겁니다. 6000명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6000명이. 여러분들 팔자 고치려면 6000명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실시간 방송에.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면은 초성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점, 그죠? 시세 왜곡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음 주에 올라갈 만한 반도체 쪽으로다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대표적인 주식은요, 지난번에 그때도 얘기했었어요. 5글자고
ST라고 할 수 있는 그 초성, 처음에 두 글자가 F고 뒤에가 ST고,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다음 주 쪽을 겨냥하면은, 그쵸? 예. 5글자고, 포테이토 칩만 있는 게 아니고, 가온 칩스도 있다. 그쵸? 예. 두 종목을 찍으면 그건데, 저거 말고도, 보통 우리가 에이징랜드라고 하는 주식을 이응식랜드라고 하거든요. 저런 주식도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어요. 반도체 쪽. 요거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추세적인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추세적인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오테크닉스가 단기적으로는 부침이 있을 수는 있어도 22만원 언저리, 22만원 언저리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보유자는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약은요, 여러분들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SK, 이 종목은 보면 SK 쪽도 되게 선호하지 않습니까? SK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바이오인데 끝자가 팜으로 끝나는, SK는 끝자가 사이언스도 있어요. 팜으로 끝나는 현재 98,000원짜리, 98,600원짜리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주식이 있냐면은요, 한 울타리에서, 그죠? 일을 할 때는 동업자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올바이오 파마, 7글자로 얘기할 때도 있고, 한올바이오 5글자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글자가 한 올자 들어가는, 현재가 26,850원, 9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 지금 당장 매수해도 될 만한 주식인데,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하면 또 오늘 종목 추천 방송, 야간 방송이 있으니까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제약주는요, 그냥 주문 실수에도 수익 날 수 있는 주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두 종목은 바닥 탈출형이니까 조금 길게 보시면 아마 좋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사람에 따라 비아냥거릴 때는 먹튀라고 하는데, 에코프로 머튀 6글자고, 에코프로가 들어가는 주식인데 뒷글자가 머튀라는 주식이 지금 당장 살만한 주식입니다. 지금 당장 살만한 주식.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 BM 6글자인데 같은 에코프로여도 BM자가 들어가는 에코프로가 있어요. 10만 원이 넘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는 포스코 쪽도 좋고 LG화학도 좋고 LG에너지도 또 좋고 포스코 퓨처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좋은데,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기 좋은 주식은 에코프로 그룹주에 BM이 들어가는 10만 2천 원대 주식, 머티자가 들어가는 5만 원 아래에 있는 주식.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고난이도 힌트가 지금 나와서 채팅창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렇게 또 초성 힌트를 이렇게 주시는 분이 계실까? 이건 참, 아마도 학자분들이 오셔야지 이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생각에. 예, 그래서 게시판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시는데, 예. 이 약속을 지키는 이 종목 전문가입니다. 예. 네, 전문가님. 왜 그러냐면요, 왜 우리가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예전에 내가 초성으로 얘기했더니 엉뚱한 주식을 관심 갖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순수하게 돈 벌 수 있을 만한 바닥에 있는 주식을 주고 싶은 건데, 그걸 네. 또 못 알아듣고 다른 걸 사고 막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종목 진단을 이제 모둠으로 또 갈 텐데요. 2차 전지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종목이 될까요? 많아요. 자, 5개 일단 던져볼게요. 지금 시간이 2시 21분인데 전문가님께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드리는 거 아닌가?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사랑님께서 LG에너지 솔루션 31만 원에 10% 중기 전망 부탁드립니다. 현재가 수준이고요. 네, 이희재님께서는 포스코 DX 36,000원에 30%. 이건 좀 이분도 멀어요. 중기로 보신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거는 손실을 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금옥온님께서는 윤성 FNC 장비주죠.
34,000원에 7%, 4개월을 보유하셨다고 합니다. 물타기, 그러니까 비중을 더 늘릴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모양이죠. 자, 그리고 신강금님께서는 대주전자재료 105,000원에 15%, 단기와 중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상봉님의 솔루스 첨단소재도 있는데요. 11,500원에 15%입니다. 중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 종목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가능하죠. 간략하다고 해서 대충이 아니고요. 샘프리스 베스트를 생각하세요. LG에너지솔루션 기술적으로 완전히 돌고 있고요. 최근에 AMPC 현행대로 유지된 게 아직 부각이 안 됐습니다. 그게 부각이 되는 순간 그냥 쏠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3,500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2차 전지가 올라갑니다. 조건이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올라가야 3,500을 안착시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LG에너지 단기적으로 35에서 37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단기 저항. 아마 일반인들한테는 여기를 중기로 얘기해야지 되는데 아니에요. 2차 전지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중기면 나는 단기입니다. 그래서 LG에너지 중기 전망 단기적으로 35에서 37만 5천 원이고 나는 이것도 42만 원 넘어가는 거에는 단 1%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고, 포스코 DX도 이 시간에 몇 번 얘기해 드리는 건데, 최근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이제 스물스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거래량 패턴과 이런 거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이거 날바닥이고, 이것은 이동평균선이 한쪽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거래량만 늘면은 이건 위로 확 튀는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36,000원인데 30%니까 이분은 딱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중기적으로 저항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더 사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여력이 되신다면 포스코 DX 정도면은요 추가적으로 10% 더 사셔도 된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적 저항이 3만 원이고 기본적으로 3만 5천 원까지는 올라가는 걸로 보니까 참고하시고, 윤성이는 7%에 3만 4천 원이지 않습니까? 4개월 보유했어요. 물타기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건 물타기가 아니고 추가 매수지. 그리고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3만 4천 원에 7% 사놓고 무슨 물타기요, 추가 매수지. 하나만 얘기해 드립니다. 본인이 추가 매수 안 해도 물타기라는 단어 쓰지 않아도 돼요. 이거 그냥 가볍게 4만 원까지 가볍게 올라갈 수 있어요. 한번 움직이면. 4만 원까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인데 비중 7%밖에 안 되는데 이걸 더 사라고 해야지, 이거를. 그죠? 예, 이건 더 사는 게 맞습니다. 라는 의견 드리는 거고, 대주전자, 이건 큰 주전자라고 해갖고 지난번에 한번 요쪽 어딘가에서 진단이 들어갔던 거고, 한번 올라갔다가 부딪힌 거라 지금은 약한 거예요. 15% 10만 5천 원. 15% 추가 매수 의견인 거고요. 단기, 중기, 이 욕심쟁이, 우후훗. 대주전자는 단기적으로 여기 9만 원에서 10만 원 언저리. 그죠? 이 종목은 여기를, 요런 걸 단기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기준에는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인데 나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9만 원에서 10만 원 언저리까지는 숨도 안 쉬고 결국은 갈 수 있으니까 이거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15% 중기 11,500원. 이분은 조금 높게 사셨네요. 요게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 초성으로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얘기해드렸던 2차 전지 중에는요 기술적 패턴이 가장 예쁜 패턴이에요. 대신 초보자분들은 함부로 추종하지는 마시고 저점 매수하는 것은 말리지 않겠습니다. 15% 갖고 안 돼요. 나는 5% 10% 추가 매수 의견이고요. 가볍게 12,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2차 전지 5개 종목까지도 살펴드렸습니다. 이게 되네요. 네. 지금 딱 시간도 적절하게 그렇습니다. 심프리즈 베스트로 핵심만 콕콕 집어가지고 2차전지까지 봐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보내드릴 때가 왔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레키쇼 주제 그쵸? 1위와 2위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얼굴 전체가 1위일까요? 팔자주름이 1위일까요? 오늘의 1위는 바로 여기입니다. 네, 팔자주름이 1위였습니다. 28%. 얼굴 전체보다 이 팔자주름 걱정이 더 많으시네요. 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피자 특집이었잖아요. 예. 절묘하게 이렇게 1등 팔자주름. 전문가님,
1등 맞춰주셨잖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4%, 26%잖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얼굴 전체 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 이게 이제 비용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얘기해드리면요. 네. 나는 코로나 한 번 안 걸렸고, 코로나 주사도 안 맞았고, 감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인데, 나 감기 걸렸어요. 이 통화 특별히. 좀 위로의 말 한마디 좀 해주고,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 어떡해야. 그쵸? 예. 많이 주무시고 그 목에다가 그 수건 좀 감고 있으세요. 아, 근데 나한테 많이 잘하는 얘기는, 각종복을 포기하라는 얘기요. 유창호 앵커. 예, 아, 이거 안 되겠네요. 잠잘 시간도 없어. 네. 수건을 둘 어쨌든 마치고 두르세요. 뭐 시험 얘기 해드려요? 오늘 여기서 시간 때문에 여기서 바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감사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조금 더 종목 진단을 더 하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좀 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고요.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좀 아쉬움이 남으셨다면 내일 미스터 진단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시면 2시간 반 동안의 진단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감기 걸리셨다는데 내일 괜찮으실까요? 저는 약간 눈치챘어요. 한 번도 이종목 전문가가 목이 나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아까 삑사리가 약간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눈치챘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성우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